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예,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대덕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2,300원에 20%요. 12,300원에 20%요? 예. 자,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그렇죠. 제가 네. 조금은 익절을 했거든요. 네. 그 나머지 거를 얼마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제가 강조드린 게 딱 이거잖아요. 그렇죠? 종목 장수. 네.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종목들은. 올해가 네. 그런 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좋은 종목들은 팔면 안 돼요. 잘 사서 기다리면 네. 갑자기 올라가요.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예. 지금 올라왔는데, 네. 21%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6만원이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6만원 넘어갔고 7만원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넘어갔죠. 이제 예, 예. 거의 뭐 9만원 넘어가서 지금 거의 10만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밑에 다 팔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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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회원분들도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팔고 있어요. 예. 이게 종목은요, 우리가 기준을 잡아두면 안 돼요. 너무 이제 벽을 쳐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대덕전자는 오늘 거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정 없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15,000원 정도 이제 수익 실현 좀 해놨다고 하시니까 예. 15,000원 정도만 손절가를 일단 잡아두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위쪽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제 신고가 진입을 했거든요. 예. 지금 17,000원 오늘 찍고 내려왔지만 17,000원 예. 넘어가면 18,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 잡아두시고요. 예. 만약에 주가가 18,000원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18,000원 오면요. 17,500원을 손절가를 잡아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19,000원을 가지고. 19,000원을 예. 높여서. 이런 식으로 예. 가져가야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17,500 익절 잡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예, 예. 18,000원까지 가면은 17,500원을 손절가 잡아놓고 그냥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높여서. 계속.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기업 때문에 네. 전화 주셨나요? 네. KTNG 95,476원에 10%입니다. KTNG요. 예. 95,4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돼서 지금 좀 추가 매수해서 좀 다운 시간 났는데도 네. 되게 지지부진해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고민돼서 전화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2020년도가 아니네요. 그죠? 예, 예. 2019년도에 매수하신 1년도.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이 기업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뭐 배당도 좀 다른 기업보다 낮고 그다음에 이제 등락폭도 좀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차트 좀 보셨죠? 예. 지금 보니까 딱 이 가격이 이 가격이네요? 예. 네. 차트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예. 이게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셨군요. 예.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네요. 이게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차트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결국 가격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보조지표 예, 중에 예. 하나일 뿐이에요. 저게 예. 뭐 지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을 때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혹시 그 추가 매수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때는 자금이 없었고 겁이 너무 많이 떨어져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셨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이렇게 모두들 겁나할 때 그때가 정말 기회거든요. 예. 지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KTNG는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아직은. 예. 지금 매수하면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예.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가격적으로. 그래야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추가 매수하면은 한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추가 매수는요, 이 기업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면 최소한 지금 79,000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 내려. 네. 7만, 지금 보면 지금 8만원 정도 있잖아요. 8만원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8만 추가 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전에 하시면 좀 너무 성급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 매수하면 조금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 8만원 아래에 내려왔을 때 할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아시겠죠? 앞으로 뭐 전망은 좀 있나요? 사실 뭐 KTNG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쵸? 특별한 그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근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악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관련. 그쵸. KT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사회적으로 지금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시기적으로 보면. 시대가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실적은 나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가는. 그래서 이 기업은 어찌 보면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8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10% 매수해도 괜찮고요. 올라오면 이제 한 9만원 정도. 9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아마 추가 매수하고 나서 수익 전환되거나 아니면 거의 뭐 회복 다 될 거예요, 아마. 그럼 9만원 정도에서 나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종목 한번 볼까요? 어떤 기업 매수하셨는지? EM 코리아요. EM 코리아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450원에 20%예요. 6,450원에 20%요? 예. 뭐, 아쉬운 가격이긴 해요. 그쵸? 예. 자, 이 기업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 수점에 충전소를 보고 좀 장기로 넣고 보려고 넣긴 했는데 이게 조정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장기로 보긴 하는데 추가 매수를 좀 더 할까 떨어질 때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계속 그냥 이 가격에 비중을 끌고 가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그래요. 수소 충전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장기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정말 길게 봐야 돼요. 정말 길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답이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 수소차, 전기차만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요? 전기 충전소는 많은데 아직 수소 충전소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전기차 충전소가 수소 충전소보다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죠?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인프라가 많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주유소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휘발유보다는. 그죠? 그리고 지금 밖에 보면 이제는 전기차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수소차는 잘 안 보이잖아요, 아직. 그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현대차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죠? 이거는 뭐 10억, 20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몇백억, 몇천억 정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기차를 팔아서 이 현대차 수익이 지금 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안 났죠, 그죠?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만큼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 이상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 투자 회수를 못 했어요. 1년 후에 회수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2년 후는요? 못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죠, 그죠? 전기차 회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소차 가겠죠. 그 수소차는 아직은 먼 미래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봐야 돼요, 사실. 아니면 정말 길게 봐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이게 회사가 살아남아야 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EM코리아는 테마로만 보셔야 돼요. 너무 그렇게 먼 미래를 보고 싶진 않잖아요.
예, 예. 그죠? 예코리아는 아마 이제 테마적인 이유로라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게 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아마 여기 물려있던 물량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올라오면 7,000원 부근에 이제 7,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표가를 7,000원 보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7,000원 넘어가면 뭐 7,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혹시나 먼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정리하시고 또 떨어지면 그때 뭐 트레이딩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